안녕하세요. 수면의 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고생해 본 적 있나요? 불면증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며 만성적으로 이어져 나중에 약물 치료가 필요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낮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법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낮 동안 가벼운 운동하기. 첫째는 몸을 적당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낮에, 낮에 가볍게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껴야 밤에 잠들기가 수월해집니다. 낮잠 피하기 20분 이내로. 둘째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햇빛 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낮 동안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으로 불면증 초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이는 어, 낮의 생활 습관이 불면증을 잡는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면증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 불면 증상이 되었다면 이것이 만성화되어 약물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첫째, 낮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밤에 잠이 잘 오기 때문이다. 둘째, 낮잠을 자지 않는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로감으로 인해 낮에 자주 졸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낮잠을 자면 수면 리듬이 깨져 밤에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꼭 낮잠을 자야 한다면 20분 정도가 적당하다. 셋째, 낮 동안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밝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낮 동안 완전히 깨어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밤에 상대적으로 더 깊게 잠들 수 있다. 특히 적당한 햇볕 노출은 수면 유도 물질인 멜라토닌을 밤에 잘 분비하게 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 초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낮 동안에 가벼운 하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다. 몸을 적당히 운동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가볍게 네, 그러면 낮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예, 낮에 가볍게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껴야 밤에
잠들기가 수월해진다고 했어요. 둘째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그랬어요. 낮잠을 밤에 못 잔다고 해서 낮에 길게 자버리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그날 밤에 또 잠을 설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너무 피곤해서 꼭 자야 한다면 뭐예요? 20분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낮 동안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밝은 빛에 뭐예요? 노출되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낮 동안 정신을 맑게 해준다. 이 호르몬이 밤이 되면 수면 요도 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우리가 깊은 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네, 네,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수면 요도 물질이 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거창한 치료가 아니더라도 낮 동안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으로 불면증 초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낮에 잠시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은 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해보세요.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허브차를 한 잔 마시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명상을 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억지로 누워있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20분 넘게 잠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오히려 왜 잠이 안 오지?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거실에 나가서 희미한 조명 아래서 지루한 책을 읽거나 단순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졸음이 오기 시작할 때 침실로 돌아오며 훨씬 더 깊게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라젬을 해요. 세라젬을 하면 또 깊이 잠이 들어요. 세 번째는 생각을 비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거리들을 수첩에 짧게 적어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적어두면 지금 당장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도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힘을 줬다 빼는 유압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읽어본 것 중에서 어휘를 한번 볼까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수면과 건강에 관련된 어휘들을 함께 정리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들어보세요. 증상과 만성화 증상.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불면증 증상이 있으며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라고 할 수 있죠. 만성화. 어떤 증상이 낫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불면증이 만성화되어서 고치기 힘들어집니다처럼 이렇게 쓸 때 만성화라고 사용합니다. 적당하다. 그래서 적당하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알맞은 상태예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사용할 때 입니다. 효과는 어떤 일을 해서 나타내는데 좋은 결과예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숙면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노출되다, 겉으로 드러내거나 빛이나 공기 같은 것에 닿는 것이에요. 낮에 햇볕이 많이 노출될수록 밤에 잠이 잘 옵니다. 그죠? 그래서 호르몬.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죠?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물질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분비되다. 체내에서, 아니, 세포에서 액체 등이 밖으로 나오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씹으면 입안에서 침이 분비됩니다. 상대적, 서로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낮에 활동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밤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서로 비교되는 것을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물질. 물체를 이루는 본바탕이나 재료. 예를 들어서 커피 속에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 물질에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취하다. 휴식이나 수면 등을 몸에 받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매일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나타나는 좋은 결과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우리는 잠을 잘 때 의식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잠든 동안에 아주 바쁘게 일을 합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꿈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꿈에 대하여 잠을 잘 때 우리는 의식을 잃는다. 깊은 잠에 빠져들면 우리의 뇌는 델타파라는 뇌파를 만들어내며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여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 한다. 즉,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 일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하는 것이다. 우선 꿈을 꾸는 과정을 살펴보자. 일단 잠이 들면 처음에 렘 상태가 되어 총 4가지 단계를 1단계에서 4단계 순서로 거쳤다가 다시 4단계에서 1단계로 역순으로 돌아오는데 한 번 도는데 평균 90분 정도가 걸린다. 이후 렘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이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가지씩 꿈을 꾸는 셈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꿈을 꾸는 것일까? 현대 꿈 연구자들에 따르면 꿈의 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한다. 다만 말하면 꿈은 실제 경험을 조합한 것이다. 깨어있을 때 집중했거나 기억에 남아있던 내용이 꿈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억압된 기억도 다른 기억이나 경험보다 꿈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뇌리에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뇌에 저장된 기억 중에 무작위로 불러온 영상이나 음성이 꿈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꿈에서 등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뇌 상태를 검사한 연구 결과 꿈을 꿀 때 상상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았다. 다만 처음 본 풍경임에도 본 것 같다고 느끼게 하는 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뇌가 깨어있는 동안 저장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조합하여 재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억은 인상적인 것만 기억되므로 기억들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각각의 기억들이 뒤섞여 독특한 스토리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꿈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네. 꿈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는 네, 델타파라는 뇌파를 만들어내며 주의를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뇌의 일부는 깨어있는 상태로 저장된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 했어요? 꿈이라고 부릅니다. 꿈꾸는 과정을 뭐예요? 렘,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렘과 비렘, 그죠? 비렘과 렘. 비렘, 잠이 들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서로 거쳤다가 다시 역순으로 돌아옵니다. 이 한 주기를 보통 9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 비렘, 그다음에 렘 단계는 2주기 이후에 렘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대요. 렘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돼. 이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다. 이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한 가지씩 꿈을 꾸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꿈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꿈의 내용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에 예, 깨어있을 때 집중하거나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보통 꿈에 익숙한 것이 의식적으로 회피하지 않는 억압된 기억도 꿈에 나온다 그랬어요. 꿈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상상력보다는 뇌에 저장된 기존 기억들을 무작위로 섞어 독특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가깝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에 기억되는 무작위죠. 그래서 꿈은, 그래서 꿈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상의 반영, 억압된 기억, 무작위 조합, 무작위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소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밤 여러분의 꿈이 주인공이 바뀔 수가 있겠대요. 여러분의 기억들을 만들어낼 오늘 밤의 독특한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네, 안녕. 상상력을 여러분이 그때 상상력을 담당하는 부위는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고 처음 본 풍경임에도 본 것 같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있는 동안 저장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조합하여서 재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빈 공간에 있었어도 뭐예요? 독특한 스토리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꿈을 꿨던 꿈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런 꿈을 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우리 여러 친구들이 말을 한 걸 잠깐 두 개만 읽어줄게요. 저는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꿈에서 그 상황을 반복해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답안지를 밀려 쓰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아마도 낮 동안의 시험에 대해 너무 집중하고 긴장했던 기억이 뇌에 강하게 남아서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무언가에 쫓기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아 답답해하던 꿈입니다. 당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아주 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회피하고 싶었던 억압된 감정이 쫓기는 상황으로 재구성되어 꿈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친구, 저는 아주 아름다운 낯선 휴양지에서 가족들과 여행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장소는 예전에 봤던 영화의 배경과 잡지에서 본 사진이 무작위로 조합된 것이었어요. 평소 업무가 바빠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장되어 있다가 인상 깊었던 어, 이미지들과 섞여서
독특한 스토리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꿈꾸던 곳에 여행을 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식, 음, 여러분 꿈과 과학 단어에 나오는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문맥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의식,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느끼고 아는 기능. 뇌파, 뇌의 활동에 따라서 생기는 전류의 흐름. 재생하다, 죽게 된다는 것을 다시 살려내거나 기록되는 것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주다. 조합하다, 여럿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짜맞추다. 확률,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 회피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 사람을 피하다. 억압되다,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늘리다. 머릿속이나 내리는 머릿속이나 생각의 중심. 무작위, 아무런 원칙이나 계획 없이 함부로 함. 부위, 전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만 잘 몰랐던 잠과 꿈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건강한 잠을 위한 낮의 습관. 특히 숙면은 밤이 아니라 낮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뇌의 자동 재생 시스템과 꿈은 뇌가 잠든 동안 뭐예요?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억압했던 감정까지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어휘를 보고 여러분들이 최근 수면 습관을 돌아보고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천하고 싶은 숙면 비법을 한 가지씩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